복도에서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규칙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복도에서 뛰는 거는 위험하니까 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이 복도에서 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도는 교실과 어떤 점이 다를까부터 시작해서 복도의 바닥은 단단한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고 하면서 막 실제 사례를 막 생생하게 들려줘요. 복도에서 막 뛰어가다가 서로 코너에서 뛰어오는 친구들이 서로를 못 봐가지고 딱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이들이 막 넘어져서 막 어떻게 돼요? 막 구급차가 와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세세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굳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복도에서 뛰는 거는 위험하니까 뛰면 안 됩니다 하고 약속을 정하고 마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는 이유는 책의 제목이 선생님의 하루 대화법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침에 해주면 좋은 말, 하루를 마칠 때 해주면 좋은 말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 중에 하나는, 아이가 오늘도 자기만의 좀 속도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도전하면서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주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보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무엇이든 해보자,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교실에서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는 일도 생기고 뭔가 지적받는 일도 생기고 친구들끼리 소소한 다툼이나 갈등도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나에게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순간들이다라고 아이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말을 꼭 해주려고 해요. 우리는 배우기 위해 이렇게 만나서 학교에서 함께 이제 공부도 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 마음과 다르게 표현이 될 때도 있어서 친구랑 마음이 맞지 않는 순간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들이 우리가 다 배우는 과정이고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친구가 뭔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되는데 뛰었다, 그래서 뭔가 주의받는 일이 생겼다 했을 때 굉장히 낙담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해서 아이가 위축되고 이러기보다는, 이번에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다시 노력해서 오늘 또 힘내서 다시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때 해줄 수 있는 말의 키워드 중요한 거는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거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잘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첫날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칠 때는 아이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나 자신과 또 우리 함께 지낸 친구들을 서로 좀 북돋아주고 칭찬해주는 말들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수고한 나에게 우리 박수를 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볼까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기도 하고, 오늘 내 마음과 다르게 좀 실수한 일도 있을 수 있었지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면서 다 배우면서 잘하는 거니까 내일은 또다시 도전하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일 또 만납시다. 이렇게 희망의 언어를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고마웠던 친구, 고마웠던 순간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본 다음에 고마웠던 친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말을 해줘도 좋고, 오늘 말을 못 해줬다 하더라도 그 고마운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친구, 이렇게 함께 지내는 친구들에게 서로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말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칭찬해주면서 우리 내일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납시다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과 아이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러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해줄 때 아이들도 오늘 교실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긍정의 감정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아껴야 할 순간과 말을 건네야 할 순간은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순간은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복도에서 뛰지 않습니다 라고 만약에 규칙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복도에서 뛰는 거는 위험하니까 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들여서 이 복도에서 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도는 교실과 어떤 점이 다를까부터 시작해서 복도의 바닥은 단단한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고 하면서 막 실제 사례를 막 생생하게 들려줘요. 복도에서 막 뛰어가다가 서로 코너에서 뛰어오는 친구들이 서로를 못 봐가지고 딱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아이들이 막 넘어져서 막 어떻게 돼요? 막 구급차가 와요. 막 난리가 나요. 막 세세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굳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복도에서 뛰는 거는 위험하니까 뛰면 안 됩니다 하고 약속을 정하고 마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처음에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거,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 그러니까 교육하는 시간에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자세한 사례들로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시와 또 맥락들 충분히 풍부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는 모든 아이의 마음이 열려 있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경험했던 얘기, 본 얘기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아이들에게 풍부하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말을 아끼지 않고 정말 목이 쉬도록 막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을 아끼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막 복도에서 뛰어가요.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전 짧게 한 10글자 내외로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걸어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왜냐면 이미 저는 그 전에 아이에게 이게 왜 위험한지, 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 동안에 충분한 자세한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이 단순한 짧은 선생님의 지도 말만 들어도 이게 어떤 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다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에게 뭔가 가르칠 때는 짧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데는 위험한 거니까 뛰면 안 돼. 여기는 걸어가야 되는 곳이야.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아이에게 이제 짧게 설명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복도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때는 아이에게 이제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뛰어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위험하니까 뛰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님 뛰어가지 말라는 소리 못 들었어? 이렇게 뭔가 말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이제 어른이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훈육하고 길게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으면서 귀도 닫고 마음의 문도 아이가 닫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른은 계속 반복해서 아이를 가르치지만 아이의 행동은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점점 더 말이 더 길어집니다. 아이는 점점 더 듣기가 싫어서 나중에는 막 딴청을 부리고 막 저항하거나 막 듣기 싫으니까 막 짜증을 내요. 그럼 또 그 짜증내는 태도에 대해서 또 막 이게 훈육을 하게 되면서 관계도 깨지고 아이의 그런 행동의 변화도 이끌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교육할 때는 말을 많이 하면서 자세하게 가르치지만 아이가 뭔가 그 규칙을 어기거나 행동을 잘못한 걸 했을 때는 짧게 간단하게 아이가 딱 인지할 수 있게 짧게 표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 때와 말을 적게 할 때를 구분한다면, 가르쳐야 될 때는 말을 풍부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가 뭔가 잘못했거나 행동에 대해서 훈육을 할 때는 말을 짧고 간결하게 10글자 이내로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실에서 늘 좋은 상황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나 반항에 대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훈육하려면 어떤 말투가 좋을까요? 저는 이 훈육의 목적을 항상 마음속에 떠올리려고 해요. 훈육이라는 건 아이를 혼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을 아이가 놓치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이 훈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지도를 하는데요. 수업 중에 이제 수진이라는 아이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준이라는 아이가 엄청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훈육을 하냐면, 서준이 떠들지 마세요. 이렇게 떠드는 아이를 지목해서 훈육을 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의 행동이 지금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함이죠.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당장 떠드는 행동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교실 안에서 이 아이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또 이 아이도 좀 그 상처받는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건전하면서도 이 아이의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이들이 해야 하는 행동, 집중해야 되는 대상을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수업 시간 떠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떠드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집중해야 되는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 지금은 수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떠들었던 아이들이 사실 그 아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떠들었을 텐데, 그럼 아이들이 지금 맞아. 아차, 지금은 친구가 발표하는 시간이지, 땡땡이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지 하고 딱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딱 깨우쳐 줄 수가 있거든요. 자칫 이제 훈육을 하기 위해서 특정 아이를 딱 지목해서 혼을 내게 되면 많이 교실에서 이제 보이는 모습이 저만 떠드는 거 아닌데요? 얘도 떠들었어요. 야, 너도 떠들었잖아.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로를 막 비난하고 또 고자질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 사람이 떠들었는데 또 나만 딱 지목당하면 아이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제 또 친구들 이름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게 학급에 좀 서로를 이르고 또 고자질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 줄 수가 있어요. 혼나는 아이를 딱 지목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집중해야 되는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집중해야 되는 그 행동, 해야 되는 행동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땡땡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또는 지금은 친구의 발표를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막 어수선하고 좀 딴짓하고 장난쳤던 친구들이 좀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좀 건전하면서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훈육을 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를 칭찬할 때도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상황별로 어떤 말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칭찬과 나쁜 칭찬이 있나요? 저는 좋은 칭찬과 나쁜 칭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칭찬은 모든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칭찬은 아이들 마음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이나 시기심, 질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칭찬, 아이의 자신감을 좀 꺾는 칭찬은 좀 나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반에 한 아이가 그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하는데 글씨를 또박또박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글씨를 잘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글씨 잘 쓴 아이 공책을 제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땡땡이처럼 글씨를 이렇게 또박또박 쓰세요 라고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해오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땡땡이는 사실 글씨를 잘 써서 칭찬받은 거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느낄 때는 저 아이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난 저 아이만큼 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또 좀 좌절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 글씨를 잘 쓴 친구가 나한테 뭔가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괜히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나 질투심 같은 게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조심해야 되는 칭찬은 누구누구처럼 해오세요 라면서 아이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 이 칭찬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칭찬은 딱 칭찬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버리는 칭찬이에요.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막 열심히 그림을 색칠했습니다. 이때 꼼꼼하게 바탕까지 꽉 채워서 색칠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탕을 땡땡이처럼 꼼꼼하게 색칠해가지고 오세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땡땡이는 바탕 꼼꼼하게 색칠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큰 소리로 해줍니다. 그러면 주변 아이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꼼꼼하게 색칠해야 칭찬을 받는구나. 근데 좀 색칠하는 게 서툴고 좀 손근육 발달이 좀 느린 아이들이나 이 색칠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은 딱 보니까 자기는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색칠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림 잘 그리고 있나 이렇게 한번 순회 지도를 하려고 지나가면 아이가 그림을 딱 이렇게 가리거나 아니면 자기 그림을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책상에 넣는 아이도 있어요. 또 심하면은 자기 그림을 이렇게 막 찢어서 버리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꼼꼼하게 칠할 자신이 없고, 그러면 자기 거는 이미 망쳤고 내 건 잘못한 거다, 나는 잘 해낼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면 아이가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좀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딱 기준을 정하는 칭찬보다는 누구나 모든 아이가 나도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주는 칭찬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바로 아이의 그 그림 속에 생각과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 꼼꼼하게 색칠 잘했네 이렇게 칭찬하는 대신 이 그림 속에 남자아이가 봄소풍 가서 너무 즐거워 보인다 하고 그림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겁니다. 즉 그림의 해설사,
도슨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아이의 그림의 이야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각자에 맞는 칭찬을 제가 건네줄 수가 있고요. 그럼 아이는 선생님이 내 그림을 너무 좋게 보시나 보다. 내 그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아이가 느끼면서 굉장히 신이 나서 자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뭐 이게 자전거 타고 소풍 가는 걸 그린 건데 막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막 제잘제잘 설명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미술 활동이나 글쓰기 활동, 동시쓰기 활동처럼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상상력을 끌어내줘야 되는 학습에 있어서는 아이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면서 또 그 아이 안에 있는 그런 창의력을 자극하고 꺼내주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의 마음을 꺼내서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슨트가 돼서 아이에게 칭찬을 건네주면 아이들은 내 작품은 다 특별하다고 느끼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 없이 아이들 누구나 이렇게 북돋워 줄 수 있는 말, 그것이 좋은 칭찬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칭찬은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아이들 내면의 자존감과 또 배움의 힘을 키워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타인과 관계를 가지며 생활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제 말을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아이들에게 지시보다 안내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나? 두 번째, 내가 사용하는 말은 문제 중심인가? 해결 중심인가? 세 번째,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었나? 네 번째, 오늘 아이들이 나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늘 교실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장 따뜻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저의 언어 습관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건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저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도 되고 또 저의 삶에서의 언어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